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흐린 하늘에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내려가겠습니다. 밤부터는 비 소식도 있는데요.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봄이 오는 길을 하늘이 질투하나 봅니다. 출근길에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는데요. 오후부터 하늘이 점차 흐려져 밤부터는 비가 땅을 적시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기온 6에서 8도 사이 보이겠지만 흐린 하늘에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면서 다소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건강을 잃지 않도록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으셔서 체온 조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동해상에는 여전히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파도가 높게 일고 있는데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오후부터 차츰 흐려져 밤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6도, 영덕과 경주가 7도, 포항이 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가 되면서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4도입니다.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린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가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흥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상시 지진 대비 체제도 구축할 계획이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보여주기식 사업에만 몰두해 실질적인 대책은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 지역을 중심으로 포항시는 본격적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민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과 주거지 복원, 인프라 확보를 우선으로 한 현장 지원센터도 마련됐습니다.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고 내진 공법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내진 보강을 포함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의 역사나 문화 이런 거를 발굴해서 지역 경제하고 매칭시키는 사업. 사업 기간은 5년으로 주민 의견과 수요 조사 등을 거쳐 오는 6월부터는 특별 재생 사업과 연관된 새로운 협업 사업도 추진됩니다. 계속되는 여진 속에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진에 시스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지진 대비 체제도 구축됩니다. 하지만 당장 지진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주거 대책도 마련 못한 포항시가 보여주기식 사업에만 몰두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아직까지 수습센터 만들어놓고 대책이나 주민협의체를 하나도 구성 안 하고 예산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다 같이 돼줘야 되는데 포항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일부 보험사가 포항 지역 주민들의 풍수의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어 개선책 마련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포항 강진 이후 100여일이 지났지만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지진 종합 진단팀과 복구 예방팀, 서민경제 안정팀 등 중앙부처와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포항 강진 이후 복구를 위한 밑그림이 서서히 그려지고 있지만 피해 주민들의 바람에는 여전히 미흡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여진은 보름 이상 잠잠하지만 포항 지역 경기는 아직도 지진 후유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규설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포항 양덕동의 한 꽃집. 화원을 가득 채운 원색의 봄꽃들이 저마다의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꽃은 참 아름답지만 이를 바라보는 주인의 마음은 편치만은 않습니다. 3월달 초 되면 밖에도 꽃을 한급 나눴는데 지금 아예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정말 너무 힘든 과정입니다. 진짜 정말 제가 장사를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 올해가 최악인 것 같아요. 인근 상가 건물은 전체 점포 9칸 가운데 8칸이 비어 있습니다. 상가를 많이 지은 탓도 있지만 지진 후 얼어붙은 소비 심리도 많은 점포가 비어있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다 포항 아파트 가격의 가파른 하락세도 소비 심리 위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분석 기관의 자료를 보면 포항의 아파트 가격은 2015년 12월을 100%로 봤을 때 현재는 93.3%를 기록 중이고 특히 지난해 11월 15일 규모 5.4 강진 이후 0.55%, 올해 2월 11일 규모 4.6의 지진 발생 후에 0.07% 하락했습니다. 주택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보다 포항시장의 공급 과잉에다 지진에 따른 악재로 수요자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이 기간 동안 서울과 대구 등 다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크게 올라 포항 지역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시의 대책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포항 사랑 상품권 발행은 이미 소비 촉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흥해 지역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 확정됐지만 주민들이 혜택을 보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타 지역 사람들이 포항에 와서 소비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지진 피해 지역에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면제해주는 법안 마련을 검토하는 등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구 50만의 포항시가 할 수 있는 한계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이 포항 지진 해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역 공무원들과 회사원들도 아직도 체육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진 이재민들을 배려하는 뜻에서 단체 회식을 자제할 것이 아니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진 피해 지역 상가를 찾아 적극 소비 활동을 하는 등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지각 처리됨에 따라 후속으로 경북 기초의원 선거구 개편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도의원 선거구는 경북의 경우 예정대로 포항, 경주, 김천, 구미 4개 시군에서 모두 14개 선거구가 조정됐습니다. 광역의원 선거구가 획정됨에 따라 경북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9일 확정하고 경북도의회는 14일 임시회를 열어 획정안이 담긴 개정조례안을 처리합니다. 경북 시군의원 선거구 잠정 획정안을 보면 3인 선거구가 없는 안동과 영주에 2인 대신 3인 선거구로 한두 개씩 변경됐습니다. 한동대가 학교에서 페미니즘 강연을 개최한 학생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려 부당징계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학문 탐구를 본령으로 하는 대학에서 사상과 토론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반발이 큰데 국가인권위가 긴급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장미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한동대의 한 학술 동아리 주최로 성노동과 페미니즘이라는 주제의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성 정체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는데 학교 측은 규정을 위반했다며 강연을 주최한 학생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습니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돼야 할 대학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 종합대학인 이곳에서 사상 통제, 인권 탄압 등을 행하는 것이 마치 자유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당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강연을 보고 온라인상에 후기를 올린 학생 4명도 학교 측의 징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동대 동문 200여 명과 학생단체 등 전국 60여 개 단체는 즉각 비판 성명을 내고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동대가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헌법이 보장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어떠한 것들이 부당했는지를 알아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를 알아봐야 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교육 이념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이제 징계를 내리면은 이제 인권 관련돼서 이제 더 이제 논의가 진전되지 않겠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기독교 대학을 표방하는 한동대는 국내 대학 최초로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는데 학교 측은 이번 징계도 기독교 이념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에서 그 행사 자체를 이제 규정 위반이고 또 학교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학교에서는 이제 그것을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강행을 하면서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사건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한동대를 방문해 긴급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는 과정도 쉽지가 않고 인권 탄압을 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얼마나 큰 폭력인지. 특히 국가인권위는 종교로 인한 차별도 인권위 시정 권고 대상에 해당된다며 강연 개최와 징계 경위 등 인권 침해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립붐입니다. 포스코의 첫 주주 제안 사회이사 후보로 추천된 박경서 고려대 경영대 교수가 교내 성추문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퇴했습니다. 이에 앞서 포항 지역 시민단체인 바른정의 경제연구소는 성명을 내고 박 교수는 성추문 사건으로 지난 2014년 3개월간 정직 및 감봉 처분을 받은 전력자라며 권호준 포스코 회장이 임기 보장을 위해 청와대 핵심 실세가 낙점한 것으로 알려진 성추행 전력자를 사회이사로 추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달 포스코의 주주인 네덜란드 연기금 자산 운용사인 APG 등에 의해 처음으로 주주 제한 사회이사로 추천됐습니다. 안희정 파문이라고 할 만큼 충남도지사 비서의 미투 폭로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그동안 성범죄에 대해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성폭력에 맞서 싸우는 미투 운동은 지방선거에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 전 대구 수성구의원과 전 경북도의원 이렇게 2명이 동료 의원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며 미투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수성구의회는 폭로에 앞서 가해자로 지목된 의원 제명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동료 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결국 부결됐습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수성구 의회라는 같은 공간에서 의정 활동을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이나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미비한, 진짜 정말 미비한 정도의 처벌만 내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이런 정치권 내의 성추행이나 성폭행의 문제를 계속 양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6.13 지방선거에서 미투 운동은 후보를 검증하는 데 중요 변수가 됐습니다. 대구 경북 여성단체 연합은 미투 특위를 구성해 정당에서 성범죄자를 사전에 걸러낼 것을 요구합니다.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제 그런 구의원이나 뭐 도지사라든지 이런 세구시장에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6.13 지방선거에서는 이런 풍조를 좀 뿌리봐왔으면 좋겠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앞서 들불처럼 번지는 미투 운동이 100일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북 동해안 연안의 침식 현상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 연안 침식 실태 조사 용역 결과 지난해 침식 상태가 심각한 CD 등급 비율이 조사 대상 41곳 가운데 73.2%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16년에 비해서는 4.8% 감소했지만 여전히 연안 침식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연안 보호를 위한 해양수산부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시급합니다. 양동 농가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일종 가축 전염병인 돼지열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넓고 푸른 잎의 담배가 식물 공장 안에 가득합니다. 온도와 습도, 빛이 제어되는 식물 공장에서 재배되는 이 담배는 종자 단계에서 돼지열병 항체 유전자를 넣어 기른 겁니다. 이후 담뱃잎에서 항체를 추출해 백신을 만드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식물체 하나당 한 20마리에서 25마리 정도 조사할 수 있는 분량이 나오고요. 굉장히 생백신에 비해서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 백신을 접종한 돼지는 열이 3도 정도 떨어졌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방어하는 효능이 입증된 겁니다. 식물 백신은 동물 백신보다 가격이 3분의 1 정도 저렴합니다. 또 백신을 접종해도 돼지열병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 수출에도 유리합니다. 그 담배를 그대로 이용하기보다 그 안에 어떤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유용 기술을 도입함으로 해서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제주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해 1,300여 마리가 살처분되고 도축된 돼지 3,900여 마리는 폐기된 바 있습니다. 식물 백신의 상용화로 가축 질병 치료와 농가 소득 증대, 농업 부가가치 상승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주가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내 동계훈련의 최적지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경주를 찾은 동계훈련단은 축구와 야구, 태권도 등 170개 팀, 3,8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0% 늘었습니다. 이는 경주시가 풍부한 스포츠 인프라와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기 때문인데 앞으로 외동 운동장과 화랑마을, 형산강 체육공원에도 잔디구장을 조성해 훈련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포스텍과 연세대가 공동학위 제도 도입 등 전면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두 학교는 올해부터 학점과 강의를 공유해 궁극적으로 공동학위를 추구하고 집중 강의 제도, 단기 교육과정 인증 제도 등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동 연구에 참여하는 교수들은 상호 겸직 교수로 임용하기로 하고 리서치 센터, 실험실 등 연구 자원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 민물고기 연구센터는 연어 어자원 확보를 위해 어제부터 사흘간 70만 마리의 어린 연어를 방류합니다. 어린 연어는 울진 왕비천과 남대천, 영덕 50천에서 방류하며 3년에서 5년 뒤 어미가 돼 고향 하천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민물고기 연구센터는 표지 장치를 3만 마리의 어린 연어에 삽입해 향후 과학적인 연어 자원 생태 조사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는 성문제로 징계를 받은 교사 50명이 아직 교직에 몸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2010년 이후 성문제로 징계를 받은 교사 가운데 재직 중인 교사는 전국적으로 180여 명인데 이 가운데 대구는 23명, 경북은 2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성문제를 일으키는 교사가 늘고 있지만 가벼운 징계에 그치는 바람에 여전히 교직에 몸담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스코의 브랜드 가치가 세계 철강 채광업체 25곳 가운데 3위, 철강업체 가운데 1위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평가 전문 컨설팅 업체인 브랜드 파이낸스에 따르면 포스코의 브랜드 가치는 36억 3천만 달러, 약 4조 원으로 3위를 평가받았습니다. 한국 기업으로는 포스코 외의 현대제철이 22위를 기록하며 25위권에 새로 진입했습니다. 경주문화재단의 지역예술가 전시 지원 사업인 경주작가 릴레이전이 어제 경주예술의 전당에서 개막했습니다. 경주작가 릴레이전의 첫 번째 주자는 최규철 조각가로 전시 대표 작품인 솔로고스 등을 통해 신앙심을 예술적으로 잘 표현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경주작가 릴레이전은 지역 작가들에게 전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경주문화재단이 지난 2013년부터 기획해 올해는 7명의 작가가 12월까지 릴레이 개인전을 진행합니다. 경북과 대구 지역 농산물 가격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2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경북과 대구의 신선식품 물가가 전달보다 각각 9.7%와 7% 상승했습니다. 반면 소비자 물가는 안정세를 나타내 경북과 대구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달 대비 각각 1.4%와 1.5%에 그쳤습니다. 경북과 대구 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경북과 대구 상장법인 107곳의 시가총액은 65조 9천여억 원으로 전달보다 4.91% 감소했습니다. 이는 4개월 연속 증가 흐름이 꺾인 것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확대 가능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관광자원 개발 62개 사업에 847억 원을 투입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관광지 개발 사업으로는 영덕 장사관광지 주변 정비에 26억,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사업은 상주 이안천 풍경길 조성 등 4개 사업에 26억,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 1개 사업에 10억 등을 투자합니다. 경북 지역 자연 불악을 대상으로 예술마을 가꾸기 사업이 펼쳐집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19일까지 문화 소외 지역인 자연불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2018년 경상북도 예술마을 가꾸기 사업을 공개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예술 전문가가 해당 마을에서 마을의 고유한 콘텐츠를 개발해 풍물놀이 강습이나 합창 지도와 같은 자생적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양경찰청은 여경에 근무하는 경비함정에 이중 잠금 장치를 설치하는 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해경에 근무 중인 전체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경비함정의 여경 침실 출입문에 이중 잠금 장치와 폐쇄회로 TV도 설치합니다. 한편 해경 내 여경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현재 전체 해양 경찰관 가운데 7.7%인 653명이 여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이달 말 남구 지역 읍면동 사무소에서 찾아가는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합니다. 60살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에서 인지 저하 점수가 나오면 소득 기준을 확인한 뒤 협약병원의 치매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또 포항시 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경로당과 노인회관, S포항병원, 뱃머리 평생학습원 등에서도 치매 선별검사와 치매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봄이 오는 길을 하늘이 질투하나 봅니다. 출근길에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는데요. 오후부터 하늘이 점차 흐려져 밤부터는 비가 땅을 적시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기온 6에서 8도 사이 보이겠지만 흐린 하늘에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면서 다소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건강을 잃지 않도록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으셔서 체온 조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동해상에는 여전히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파도가 높게 일고 있는데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오후부터 차츰 흐려져 밤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6도, 영덕과 경주가 7도, 포항이 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가 되면서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4도입니다.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린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